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김현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항암 기전과 면역 반응의 관계를 공포부터 전이까지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생체현미경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여러 실험에 대한 테마를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암의 기전에서부터 전이까지 생체현미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암 연구에서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실제 이미징 사례를 세 가지 테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 소개와 제공해드리고 있는 CRO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체현미경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은 다음과 같이 면역 반응, 암모델, 약물의 전달 및 효능 평가, 그리고 질환 동물 모델을 일으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오늘의 포인트가 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튜머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튜머 모델은 보통 신제진 모델, 그리고 제노그래프트 모델, 그리고 캔서 메타스타시스까지 볼 수 있는 서큘레이트 티머 셀 라인을 보는 하나의 이미징화 실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캔서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서큘레이트 T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미징하는 부분을 면역 반응까지에 대한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중 암모델에서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프로리퍼레이션 인베이전하고 이뮤 리스폰스 그리고 메타스타시까지 현재 암의 전체 기전 중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큘레이트 T셀이라고 하는 이 왼쪽 그림에서 같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는 서큘레이트 T셀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현재 학계에서는 많이 불리고 있고요. 저희 생체현미경으로 이용한 이미징 역시 프로인프레이션 인베이전 그리고 이뮤 리스폰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서큘레이트 T셀에 대해서 뭐 전체 암기 전반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검 없이 생체 내에서 기전 및 효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을 이용한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은 좌측 사진과 같이 기존 매크로스케인의 엑스레이, CT, MRI와 마찬가지로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의 기존 연구와는 좀 다르게 우측에서 보이는 것 같이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은 다양한 생체 내부 현상을 안에 세세한 단위의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체현미경을 활용하는 기술은 조직을 꺼내서 대부분 많이 보는 방법 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저 스킨 폴드 챔버, 그리고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앱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등 이미징 챔버 및 윈도우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징 챔버와 윈도우는 주로 같은 위치에서 롱지튜디널로 이미징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암세포의 분포와 PK, PD 효능을 도저 스킨 폴드 챔버인 하나의 이미징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징하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GFP를 발현하는 이러한 튜머셀을 도자스킨에 1 곱하기 10의 육성 셀 라인으로 주입하고 3일하고 4일 이후에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튜머셀이 한 3일차 되는 시기고 오른쪽은 튜머셀이 한 4일차 되는 시기입니다. 전체 와이드 에리어로 찍은 사진과 고배율로 찍은 사진을 각각 날짜별로 상현했습니다. 와이드 어리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암세포 및 혈관 양상을 러프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와이드 어리아의 스팟 1, 2를 지정하여 고배율로 이미징하였습니다. 고배율로 이미징하였을 때 두 사이트 모두에서 4일차 되는 시점에서 GFP 튜머셀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관 형태 및 신생혈관 생성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D 데이터에 대해 측정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튜머셀인 GFP 시그널과 혈관의 NIR 시그널에 대해 3D 서페이스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씌운 개체들을 바탕으로 종양의 면적, 종양의 형성, 그리고 종양 세포를 카운팅하는 등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세포 발달을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도자스킨 폴드 챔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자스킨 폴드 챔버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결과를 혈관 주변 부위의 미세 환경 변화까지 생체 현미경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 그림은 암세포가 이식된 부위와 이식 부위의 주변의 혈관을 생체 현미경으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실제 혈류를 형광 표징을 하여 조직의 혈관 및 내부 기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활용한 이러한 도자스킨 폴드 챔버 모델을 활용하여 암 동물 모델의 치료 및 유효성 평가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체 현미경으로 이미징할 수 있으며 유효성 평가의 예시 중 하나로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정맥 주사하여 MDMB231, 즉 사람 3중 음성 유방암 세포들이 이식한 부위에서 약물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효율을 이미징한 결과로서 오른쪽 그림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조사 후 2시간, 6시간, 24시간 동안 나노파티클들이 파란색으로 레이블링된 혈관을 통해 독색의 암세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 2시간째에는 나노파티클들이 암 조직 내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지만 6시간 쪽에는 혈관 안쪽으로 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4시간이 지나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암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티안지오제닉 효과를 도자스킨 폴드 챔버로 확인한 두 번째 유효성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이미징한 결과가 안티안지오제닉 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하나의 적용 결과입니다. 안티엔지오제닉 효과를 가지는 약물을 투여해주지 않는 컨트롤군에 비해서 하얀색 화살촉 포인트처럼 배살 모포로지의 변화가 적고 또한 배살의 다이레이션이 비교적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 챔버는 주로 같은 위치에서의 롱지튜드널 이미징하기가 매우 적합하며 여러 가지 치료제를 투여하여 생체 내 드롭 리스폰스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유방암 동물 모델에서의 종양 침유 림프구 면역 활동성을 생체 환경으로 추적한 그러니까 추적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양 침유 림프구의 면역 활동성이라는 것은 T셀과 B셀이라는 저희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하나의 저희 림프구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양 침유 림프구의 면역 활동성을 생체 현미경으로 추적 관찰한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방암 동물 모델에서 T셀의 종양 침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계획인 만큼 어답티브 셀 테라피로서 형광 태깅된 T셀을 주입하고 데이 1과 데이 3, 데이 8, 데이 11일에 걸쳐 종양 침윤 림프구의 활성을 생체 현미경으로 직접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 그림과 같이 롱텀으로 생체 이미징을 진행하였을 때 시간대별로 종양 침윤 림프구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을 영상화한 것으로 종양 침윤 림프구를 세포를 직접 트래킹을 하여 이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아래와 같이 세포를 트래킹하여 선으로 표기를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양 침윤 림프구의 활성이 암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차이가 어떻게 날까 하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생천미경으로 다시 한번 안과 박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왼쪽 그림과 같이 안쪽과 바깥쪽의 종양 치면 림프구의 활성 정도가 생체현미경을 통해서 다르게 보였고, 그 결과를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정량화로 그래프화하였습니다. 하였고, 역시 종양의 안쪽에서 종양 치면 림프구의 활성을 보다 뚜렷하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는 것을 그래프화하면서 이미징한 결과를 동시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포의 트래킹에 대한 부분을 역시 선으로 추적 관찰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두 곳의 차이들을 생체미경으로 추적 관찰이 동시에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 아래 이런 부분에서의 그래프하고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생체 현미경을 통해서 암세포를 추적 관찰, 세포의 트래킹이나 다이나믹, 그리고 세포의 이제 그 트래피킹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두 슬라이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암세포의 결과에서 종양의 안쪽과 바깥쪽의 활성이 차이가 나며, 이런 활성은 시간대별로 활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과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콜티원이라는 유방암 세포주가 동물과 동종으로서 동종이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동종이식이라는 것으로 있어서 T셀에 침입되는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사람 유방암 세포주로서 진행하는 제노그래프트 모델로 한번 더 T셀의 종양 침입 정도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제노그래프트 동물 모델에서는 동종 이식한 모델과는 다르게 시간대별로 종양 침입 정도가 활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한 데이 3일째 정도 침입 정도가 활성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대별로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결과와 같이 세포의 트래킹과 세포의 트래피킹, 그리고 세포의 다이나믹도 똑같이 측정한 결과, 동종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대별로 자체 종양의 치민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제노그래프 동물 모델에서는 데이 3일에서는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람의 유방암 세포들을 전체를 대변하느냐, 그렇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실험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MDA, MB 유방암 세포주가 3중 음성이라는 타입이라 반응이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정상 유방암 세포주인 MCF7 세포주에서 추적 관찰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 유방암 세포주도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 세포주에서는 종양 침입 림프구가 활성이 높아진 반면, 사람 3중 음성 유방암 세포주에서는 종양 침입 림프구의 활성이 더딘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종양세포와 종양 침입 림프구의 활성에 대한 추적 관찰이 살아있는 상태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살아있는 상태로 면역 반응과 종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서 테이블 수행했고 목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테마인 인기널 림프노드에서의 ECS 형성에 대해서 생체현미경으로 추적 관찰하고, 이에 따른 전이에 대한 형태를 생체현미경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으며, 멜라노마 암세포주인 B16 F10 암세포주를 활용하여 인기널 림프노드의 시간대별로 종양의 형성과 전이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는지 테스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GFP가 태깅된 B16 F10 세포주를 인기널 림프노드에 직접 주입하고, 인기널 림프노드에서 종양의 형성 과정을 14일째 살펴보았을 때, 인기널 림프노드의 경계 부위를 중점으로
멜라노마 스팟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기널 림프노드에서 암세포를 직접 주입하여 21일째 종양이 형성된 것을 보았을 때 멜라노마 스팟이 점점 퍼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것을 생체현미경으로 다시 확인했을 때 혈관 주변부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종양이 21일이 지나고 28일이 되던 부분에서 전이가 어떻게 되는 부분까지 관찰이 가능한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인기널 림프노드 경계 부위까지는 21일째에 자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21일 이후에는 음, 20일 이후에는 이러한 인기널 림프노드라는 경계 부위 지나서 이러한 종양세포들이 좀 더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한 경향이 보이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적 관찰을 통해 이 전이에 대한 부분이 생체현미경으로 이미징이 가능하고 영상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기널 림프노드의 림프절 내 직접 암세포를 주입한 부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종양의 형성 과정과 전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바탕으로 다른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오금절 림프절에서도 동일한 양상과 전이에 대한 양상을 확인한 결과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절 림프구 실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으며 림기널 림프구에 직접 주입한 세포주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하였습니다. GFP가 태깅된 B16F10 세포주를 오금절 림프노드에 직접 주입하였고, 오금절 림프노드에서 종양 형성 과정을 14일째 살펴보았을 때 오금절 림프노드 경계 부위에 가깝게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금절 림프노드의 암세포를 직접 주입하여 21일째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림프구에서 빠져나와 종양이 주변의 세포주로 전이되는 것을 21일째부터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이가 되는 양상이 21일째가 지나고 28일째 되는 부분에서 림프구와 그 옆에 주변 부위가 어떻게 관찰되는 걸 확인한 결과 림프구의 경계 부위 주변으로 종양세포주가 점점 ECS, 캡슐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기널 림프노드와 오금절 림프노드의 전이 양상과 종양 형성의 양상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생체 현미경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생체 현미경이 과연 전이 단계마다 촬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적 관찰하기를 진행하였고, 전이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고 생체 현미경을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D14일, D21일, D24일, D25일, D28일, D30일, D35일, D36일, D42일, D43일에 거쳐 생체현미경으로 암의 전이 종양의 형성부터 전이까지, 그리고 전이 이후에서의 전이 단계까지 과연 암세포가 종양이 형성이 되고 앞서 기전이 만들어지고 그 기전 후에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된 후에 이 전이가 단계까지 이러한 각각의 단계를 살아있는 상태로서부터 그 생체현미경으로 추적이 관찰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 진행했고요. 그 결과 28일째 한개체와 이 30일째 한개체, 42일째 한개체 각각의 데이별 개체 차이는 있었으나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3까지의 각각의 데이별로 골고루 마우스 개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GFP 태깅된 B16F10 세포주가 림프구 경계면까지 자라는 것을 보이는 스테이지 1 단계를 볼 수는 있었고요. 이러한 스테이지 1 단계는 림프구 경계면을 따라서 종양세포주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점점점 커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치민이 점점 심해지고 전이가 되는 부위가 이제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단계까지인데, 이러한 2, 3 단계까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2.5 단계 역시도 각각의 개체별에는 차이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림프 경계까지 종양세포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바깥쪽까지 나가려고 하는 종양의 성질들을 보이는 것을 생체현미경으로 직접 트래킹하고 딕테이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각의 이제 림프 경계면을 따라서 종양세포는 당연히 성장하고 당연히 증식을 한 부분이 확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주황색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종양세포가 점점 전이되어 나가려고 하는 양상들을 보이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도 역시 개체별로 차이. 네, 좀 끊겨서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도 역시 각각의 개체별로 차이는 기반으로 보이지만 림프구 경계까지 종양세포의 성장과 더 더불어 바깥쪽까지 전이가 되는 모습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종양세포와 종양세포가 퍼져나가는, 전이되어 나가는 하나의 림프 경계 라인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 이 하얀색이 이제 림프 캡슐 내로 침습한 멜라노마 셀인데요. 그래서 그 경계를 안과 밖으로 나눴을 때, 이러한 전이가 충분히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전이 단계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생체학을 한 번 더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각 개체별 차이는 무조건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양상에 따라서 그리고 마우스의 각 개체별 차이에 따라서 종양이 형성되고 전이가 되는 부분을 각 단계별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생체미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였고요. 종양이 주변 조직과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된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전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생체현미경으로 각각의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양이 주변 조직과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염색하고 형광 표지를 내는 부분과 종양세포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광택인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결합 조직을 형광택인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맞닥뜨려서 전체적으로 생체현 미용이 조금 더 구별이 가능하게끔 이미징한 결과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여러 암세포에 대한 종양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기전, 그리고 종양의 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러한 생체 현미경을 통해 이미징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컨벤셔널 어프로치보다 사용이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희 IB만의 올인원 시스템인 생체 현미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올인원 시스템을 통해 조작이 쉽고 동물 모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자 또는 사용자와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제 연구와 업계 연구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올인원 상태로 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상화는 표준화되고 연구는 재현성이 있어지며 이 두 개를 합쳐서 표준화된 영상 결과와 이미징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또한 이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그 생체 미경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멀 모션 컨벤세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멀 모션 컨벤세이션 기능은 생체 미경의 특성상 이미징하는 동안에 심장 박동과 호흡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혈관의 움직임과 호흡에 따른 티슈의 모션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션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희 그 엔진 안에서의 사용자 입장과 연구자 입장이 고려돼서 큰 노력 없이 단순히 모션 컴pen세이션의 기능을 잡아주는 버튼만 누르게 된다면 이 모션 컴pen세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컴퓨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학 시스템으로 접목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영상을 보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션 컴퓨레이션 기능을 레코딩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키드니 조직은 실시간으로 영상화했을 때 상하 좌우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이러한 모션 체크박스라고 해서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이제 실행하는 하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의 아래와 같이 클리어된 고정된 이미지를 즉석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다른 하드웨어적인 장점은 바로 동물 상태의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환동물 모델을 이용할 시 마취를 하여 심장박동수가 낮아지는데 이 심장박동수가 낮아지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는 등 동물의 상태는 매우 일반적인 환경에서보다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매우 취약한 상태의 동물을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은 동물의 체내 온도 및 이미징하는 조직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사체능 센서가 있어 이미징을 하고 있는 동안 상태 체크 및 동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는 스테이지는 다음 그림과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액세서리는 왼쪽 커넥터에 구에 연결을 하고 스테이지 위에서 마우스 모델의 수술 및 마운팅이 진행한 뒤 슬라이드 인을 하여 이미징 할 수 있도록 올인원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저희 시스템들은 모두 이미징을 얻은 후 진행하는 포스트 이미징 프로세싱이라는 소프트웨어인 IB 스튜디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IBM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소장인 스몰 인테스틴에서 빌라에 내에 있는 각각의 단위 세포액과 혈관 구조에 대해 단면 분석이 진행하는 코어 로컬라이제이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스킨에서의 3D 이미징을 시간에 따라 진행한 4D 이미징 결과로 보시는 것과 같이 4D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세포 다이나믹스 분석과 화면 분석이 가능하며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민셀들의 트래피킹이라든지 세포와 혈관 사이의 거리 변화, 컨택 여부 분석, 그리고 혈관별 배설 다이어비도 분석, 영문철에 대한 배설의 다이얼레이션 분석 등 이러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어, 이민셀이 움직이는 속도, 방향성, 그리고 셀 투 셀 간의 거리, 시간에 따른 컨택에 대한 획수 등을 각각의 저희 아이빔 스튜디오의 소프트웨어인 아이빔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가진 부분에서 정량 분석을 4D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험 미경은 마우스하고 레트 소형동물을 활용하여 다수의 장기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부터 전립선까지 모든 장기의 질환동물 모델 및 챔버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의 SO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험 미경을 통한 항암의 효능 평가는 유효성 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며 종양의 형성부터 전이까지 생체 내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체험 미경을 활용하여 유효성 평가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연구자 및 업계의 많은 의뢰는 많은 과학자, 과학자가 활용하고 있는 과학
전원에서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는 리서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리서치 서비스란 원하시는 테마에 대한 생체현미경 이미징 실험을 컨설팅 논의를 거쳐 본 실험을 위한 초기 실험으로 조건화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 실험에 대한 부분, 초기 실험에 대한 부분을 최적적으로 도출화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본 실험에 적용하게 돼 실제 실험 동물 모델을 초기 실험에 대한 조건화 테스트를 진행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 논의된 동물 모델로 본 실험을 수행하고 본 실험을 진행 후 얻은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싱 이미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미징 데이터와 영상을 프로세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진행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논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비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서치 서비스 외에 실험동물 모델링 및 챔버와 인도를 삽입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연구 계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최적적인 조건화 테스트를 하고 나서 본 실험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핸즈온 데모 및 이니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사전 실험, 본 실험을 진행해서 최적적으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고객사와 의뢰자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서포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의 그 논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나간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전체 생체 이미징 결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동물 모델링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